거장 여행을 만나다 클래식 클라우드 김태현의 책보다 여행. 오늘도 유현준 건축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부 녹음하고 나서요. 네. 우리 스태프들이 아무래도 포탈에서 바로 일면에다 띄워줄 것 같은데요라고. 역시 제가 2% 2년하고 100회까지 했거든요. 100회. 그러니까 저의 이런 노력은 필요 없고 이제 무슨 스타 이제 게스트가 나오는 거로. 아니에요. 별 말씀을요. 마치 스케치만 하면은 건축을 만들어주는 일본 건축가와 네. 20년 이상을 노력해야지만 그 수준에 갈 수 있는 한국 건축가의 차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부입니다. 네. 거장의 작업실로 들어갑니다. 안도 다다오의 건축 작품을 하나씩 소개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표작, 사진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빛의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도대체? 진짜 기가 막힌 거죠 이거 진짜. 이거는 콜럼버스의 달걀 같은 게요. 그러니까요. 만들어 놓고 나면 그럴 수 있겠네라고 네, 하는데 맞아요. 이걸 상상해냈다는 게. 그러니까 교회 건축한 지 2000년 됐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2000년 동안 이런 게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네요. 이걸 2000년 만에 처음 본 거네. 아니 구약 시대까지 성서까지 하면 이게 진짜 어마어마. 3000년 이렇게 되는 역사인데. 교회라는 게 상징물이 두 개잖아요. 하나가 십자가, 하나가 빛. 그렇죠. 근데 그건 두 개가 맨날 따로 돌았거든요. 십자가는 재단 위에 있던지 지붕에 있고 네. 빛은 항상 창문 스테인드 글라스나 장미창 이런 걸로 들어갔는데 그 두 개를 하나로 합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진짜. 천재라니까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작품 하나로 네. 이분은 천국 가실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의 교회를 네. 가장 모든 인류의 역사상 독창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대단한 거죠. 저는 거의 노트르담 성당하고 같은 클래스. 같은 클래스에 진짜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공사비 그렇게 싼 데서. 심지어 이 교회가 이제 이게 지붕이 없을 뻔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또 지은 절도 멋있어요. 절도 기가 막혀요 또. 와. 이분은 사후 세계를 양쪽으로 다 진짜 예약했어. 야, 이 건물은 꼭 지금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요, 컴퓨터 통해서 영상 이미지를 하나 띄워놓으시고 보십시오. 이게 사실은요, 이 가운데 이 십자가 창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건물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건물인데 이래서 건축 설계사, 건축가들을 예술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이 예술적 힌트 하나를 가지고 이 작품을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으로서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항상 도전을 받고 우리 직원한테 하는 얘기가 야, 돈 없어서 못했다는 얘기 하지 말자. 이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사비가 부족해서 지붕을 올릴 돈도 없어서 시작을 한 프로젝트인데 이런 교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거는 결국엔 아이디어의 승부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건물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구성 요소들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경사가 있다거나 소실점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십자가와 빛 두 가지 상징을 하나로 합친 게 가장 크고요. 빛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상대적이잖아요. 이게 어두움이 있어야지 빛을 느낄 수 있는 건데. 그렇죠. 더 어두워질수록 더 빛을 강하게 느낍니다. 양이 줄어들수록. 그렇죠. 이제 우리 카메라 조리개를 이야기할 때 이제 좁혀가지고 하면 이제 세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봐야 되고 또 하나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건축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일본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건물을 지으면은 집을 지은 다음에 담장을 둘러서 쌓아요 항상. 그렇죠. 이제 영역 표시를 하죠. 영역 표시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농사 지은 다음에 탈곡 같은 걸 마당에서 보통 하는데 그거를 곡식을 밤에 누가 훔쳐가면 안 되니까 항상 낮은 담장을 친단 말이에요. 내 영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안도다도의 건축에도 보면은 항상 담장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네모난 거에 보통 기역자나 일자 이렇게 이제 담장이 가는데 이 건물은 기역자로 된 그 담장이 건물 안으로 치고 들어가요. 평면도가 특이합니다. 담이 건물 안으로 들어와요? 네. 지금 사진에 보면 오른쪽에는 요거 있죠. 창문의 옆에 바깥에 벽이 있네요. 네. 그렇죠. 그게 담장인데 그 담장이 이 직사각형 벽을 측면을 치고 뚫고 뒤로 다시 나가요. 이렇게. 근데 그걸 왜 만들었냐면은 십자가만으로는 빛의 양이 부족하니까 그 옆에 측면에 햇빛을 좀 더 들어오게 하고 고로 담장이 치고 들어오면서 만드는 조그마한 직각삼각형의
실내 공간이 생기잖아요. 네. 그게 현관 부분이 돼요. 그래서 그 중간 공간을 한번 거쳐서 이 본당 안으로 딱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신의 영역에 들어갈 때 그렇죠. 그 경건한 어떤 그 입구를 먼저 만들어서 그 길을 통과해야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문만 열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게 아니죠. 마치 그 중천이라고 하나요? 네네네. 그 밑에와 위에를 이어주는 어떤 제3의 그 세계를 네, 상상하는 것처럼. 네. 그런 거를 한번 좁은 공간이죠. 그것도. 되게 좁은 공간을 관통한 다음에 이제 여기 메인 공간에 딱 들어오게 하는 거죠. 아이디어가 대단하네요. 그리고 여기에 쓰여진 이 의자들이 이제 돈이 얼마나 없었으면은 거기 거푸집으로 쓰다 남은 그런 아카시아 나무 이런 거 있죠. 제일 싸구려 나무인데. 거푸집이라는 게 이게 두 개 붙여놓고 사이다 이렇게 붓잖아요. 네네. 그래서 굳은 다음에 띄어내는 그 네, 맞습니다. 그거요. 네네. 그걸로 의자로 썼어요. 그거를 뜯어가지고 다시 재활용해서 여기에 있는 의자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계 같은 거 콘크리트 칠 때 이렇게 인부들이 왜 지구 가면은 밟는 바닥판 같은 것들이 나무 넓적 이게 뭐지 널빤지 같이 돼 있는 거 있죠. 나무나 아니면 뭐 이 녹슨 쇠 같은 거를 이렇게 네. 대놓잖아요. 구멍 뚫린 네네. 그 철판. 그거 그 나무를 그걸 재활용해서 만든 다음에 이제 까만색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지금 이 의자를 만든 거예요. 이게 안도다다오의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시기 정도에 아주 초창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아주 싼 프로젝트도 네. 했던 거죠. 이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요. 자기 친구가 여기 집사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친구가 의뢰를 해준 거예요. 근데 너무 공사비가 없다. 해보겠냐. 그래서 이제 한 거죠 이거를. 진짜 이게 참 대단한 아이러니인 게 아주 가난한 건물주에 예. 아주 적은 건축비를 가지고 만든 제약은 다 있는 상황에서 만들었는데 걸작이 탄생을 하는. 그러네요. 제약이 항상 새로운 거를 만드는 조건이 되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되게 가보고 나서 되게 전 부러웠던 거는 뭐냐면은 그 적은 예산으로 했다고 하는데 시공이 대한민국으로 치면 거의 성북동 회장님 집보다 더 완벽한 시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싼 인부를 쓰고 그랬을 텐데도 너무 퀄리티가 좋아요. 그러네요. 경이롭습니다. 이 작품은 정말 건축을 모르는 저 같은 사람도 그 설명을 읽어봤을 때 경이롭다라고 느꼈던 게 이 중앙으로 향하는 이 경사를 만들어서 그 시선을 한 곳에다 모으게 하는 그런 방식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공간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왜 이 건물의 어떤 그 구조가 완벽하게 합일치가 된 그렇죠. 그런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참 요번에 안도다다오라는 그 영화가 하나 나오는데 그 영화의 포스터 사진이 이 빛의 교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인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네. 아름답습니다. 두 번째 작품 또 교회네요. 근데 이 교회는 빛의 교회랑 다르게 결혼식 하는 교회예요. 채플이라고 소위 우리가 저 라스베가스에 가면 많이 있는. 그러니까 일본이 웃긴 게 기독교 인구는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얘네들은 결혼식은 꼭 교회에서 해요. 그리고 항상 그러네요. 진짜. 결혼은 교회에서 하고 결혼식 날 먹는 음식은 꼭 프렌치를 먹어야 돼요. 코스 요리로. 그래서 항상 호텔의 제일 큰 비즈니스가 그 호텔에 교회를 예쁘게 지어서 채플을 예쁘게 지어서 거기서 결혼식을 유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호텔에서 밥을 먹게 하는. 마치 뭐 관광 호텔이 그 이제 저 카지노가 있어야지만 호텔 영업이 되는 것처럼 교회를 조그만 걸 하나 영입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이제 비즈니스로 하는군요. 이게 말하자면 그럼 호텔에 있는 겁니까? 네, 호텔에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 특징 좀 알려주세요. 이게 사진으로만 이렇게 보기에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게 안도의 건물은 메인 공간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복잡하게 들어가는 진입로가 포인트거든요. 얘도 보면은 이 교회가 뒤에서 보면 담장밖에 안 보여요. 이렇게 길게 기역적으로. 유민박물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들어갈 때 이렇게 턴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고. 유민미술관도 보면 앞에 보면 낮은 담장밖에 없잖아요. 그래 담이 낮았어요. 턴하고 꼬불꼬불하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건물은 한 50평, 60평밖에 안 돼요. 이 채플 사이즈는. 근데 거기에 담장이 둘러싸여 있어서 그 한 100몇십 미터를 걸어가야 돼요.
담장 오른쪽에 끼고 꺾어 들어간 다음에 아. 문을 통과하고 나서 다시 왔던 길에 담장을 반대쪽에서 다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왜 그런 짓을 하죠? 그러니까 그 몇백 미터를 걸으면서 한 번은 왼쪽의 경관을 다 보고 오른쪽은 담장으로 가려서 안 보이죠. 네.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오른쪽은 담장으로 가려서 안 보이는데 왼쪽으로는 또 물이 보여요. 지금 보이는 수공간이. 네네네. 그러니까 랜드스케이프라고 하는 이 주변의 자연 경관을 한눈에 다 들어오게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담장을 한 줄을 딱 세움으로 인해서 집중시키는군요. 네, 너 오른쪽은 요번엔 보지 말고 건축만 보고 왼쪽 편만 보고 간 다음에 요번에는 너 반대쪽만 보고 이쪽은 보지 말고. 그리고 그거를 머릿속에서 우리가 조합을 해. 네.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공간을 한 번에 안 보여주고 조각조각을 보여준 다음에 그걸 우리 머릿속에서 조합하게 만들어요. 아, 놀랍네요. 그래서 그 건축물은 결국에는 너는 이걸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하는 거를 컨트롤하는 컨트롤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장을 간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박스로 그냥 들어가지 않고요. 또 좁은 문으로 통과해서 가면은 계단이 있어요. 네. 오른쪽으로 몸을 90도를 틀어서 계단을 올라가고 계단 차면서 다시 왼쪽으로 몸을 90도를 틀어서 계단을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그 유리 박스의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럼 거기서 주변 경관을 한번 쫙 보고 다시 왼쪽으로 90도를 털어서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가고 또 왼쪽으로 90도 털어서 계단을 내려가면은 그때 거기서 다시 오른쪽으로 한 120도 회전하는 원형의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쭉 따라서 가면은 비로소 이 사진에 보이는 교회의 중심 공간에 딱 도착하죠. 그러면 지금까지 왔던 모든 그 긴 저니가 여행 경로가 내 머릿속에서 한번 리플레이가 되면서 앞에 십자가가 정 가운데 있는 이 십자가의 위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십자가가 예전에 교회들은 재단 위에 있던지 아니면 지붕 꼭대기에 있던지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거기를 들어야지만 볼 수 있죠. 네, 건물 바깥에 있어요. 아, 이게 건물 바깥인 네. 거죠? 물 가운데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호수인데 말하면 사각형 호수인데. 요거는 자기가 인공적으로 만든 풀이거든요. 네. 얕은 그런 수영장 같은 그런 건데 거기에 가운데 물 가운데다가 이 십자가를 딱 박아 놓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원래 앞에 유리가 큰 게 있어요.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는 프레임이는. 네. 근데 그거를 옆으로 다 민 거예요. 통째로. 그러면 야외 공간이 딱 보이면서 지금 풍경들이 이제 한 폭의 풍경이죠. 근데 거기 그렇죠. 가운데 십자가가 딱 있는. 이게 사실은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물의 이미지가 굉장히 그 새로운 탄생에 그렇죠.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게 세례라고 하는. 네, 그렇죠. 바로 그런 어떤 그러고 보면 안도다다오가 이제 신자는 아니지만 네. 이 하나의 건축물을 만들 때 그 종교에 대한 어떤 이해 깊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네.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이제 건축물들을 만들었다는 게 티가 나네요. 여기서 벌써. 그 말씀하신 물이라고 하는 게 되게 성스럽고 하는 요소로 쓰이는 거가 그게 비단 기독교만의 문화가 아니고 네. 절에도 가면 그래요. 아, 하긴 네. 절도 보면 개울을 건너가게 돼 있고 그렇죠. 옛날에 뭐 기독교에서도 원형으로 가면 모세가 디자인한 성막 그런 걸 보면은 그 앞에 물두멍이라고 해서 물 손을 씻고 가고 네. 뭐 심지어는 그 민족을 이동시킬 때 물을 통과해서 그렇죠. 가잖아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면서 가르면서 가고 뭐 어떤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저승세계 갈 때 강을 4개를 건너야 가고 카론도 있고 뭐 있죠. 네네. 레떼도 있고 뭐 네. 네네. 그러니까 모든 문화에서 물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되게 중요하고 성스럽고 이런 거랑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심지어 정한수를 한 그릇 떠놓고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가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안도가 절을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 절은 또 기가 막힌 게 물을 뚫고 내려가게 돼 있어요. 계단이. 네? 그 물이 네. 아니 이게 문망릉도 아니고. 그것처럼 물을 얇은 접시물 같은 걸 동그랗게 타원형으로 만들어 놓고 네. 거기를 계단이 그 접시물을 관통해서 내려가요. 그러니까 쭉 걸어 내려가면은 그 홍해가 갈라진 것 같은 효과예요. 아. 물 가운데로 내려가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홍해가 갈라져서 그 물 사이를 걸어갔다고 하는 거가 그게 신약에 와서는 세례잖아요. 그게. 그렇죠. 물에 들어갔다 나오죠. 네. 그걸 통해서 새로 태어난다. 새로 태어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노예로 있던 거가 홍해를 갈라진 걸 통과하면서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죠. 자유인이 됐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안도가 만든 절은 수평의 물을 과거에 수천 년 동안은 절에서 물은 항상 건너가는 물이었어요. 다리를. 뭐 청운교, 백운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물을 요번에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만든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그 물을 내려가면서 이렇게 쭉쭉쭉 보면은 점점 물이 내 허리까지 찼다가
여기 뭐 목까지 찼다가 어느 순간 탁 물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럼 물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밑에는 이제 빨갛게 색칠이 된 나무로 된 그런 절이 하나 딱 나옵니다. 천재 맞네요. 네, 천재예요, 이 사람은. 네. 제가 일부 끝나고 나서 네. 작가님한테 안도 타다오는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했던 부분을 반성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안도에 대해서 섣불리 이야기했고. 네. 근데 그게 저도 이렇게 안도를 좋아하지만은 네. 이 사람이 설계한 집에서 안 살고 싶다니까요. 거기에 제 포인트가 있어요. 편하지가 않아. 네. 일본 갔을 때 제가 한 2군데 정도 갔던 기억이 있는데 일단은 들어갈 때요. 네. 왠지 모르게 그 콘크리트 벽과 네. 그 냉한 기운이 드는 그 스산함 같은 게 있어서 네. 나는 여기서는 안 살랜다라고 하고 나왔던. 그러니까 네. 지금 뭐 교회도 좋고 뭐 박물관도 좋고 다 좋은데 집으로는 좀 아니지 않나. 집으로는 좀. 네. 네. 제 생전에 안도 다다오한테 제가 집을 맡길 일은 없을 것 그렇죠. 같아서. 너무 괜한 걱정을 했네요, 저희가. 네. 자, 세 번째 네. 작품. 역시 이 작품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었죠. 지중미술관이라고 네. 되는데 여기 한번 꼭 가보고 싶었는데 가보지를 못했어요. 네. 아, 이거 뭐 할인하는 여행 패키지로도 많이 갈 수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오. 비수기 때 가시면은 쌉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일본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나오시마라는 섬이 있어요. 나오시마 섬. 네. 그게 예전에는 산업이 발달했던 그런 동네인데 일본도 역시 그 2차 산업이 약간 쇠퇴하면서 버려진 뭐 그런데 뭐 어촌도 있고 뭐 그런 데인데 그런 그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네. 이분이 무슨 출판업자였나 뭐 그런 분이었던 걸로 아는데 그 사장님이 이 섬을 통째로 사서 문화 프로젝트를 해요. 섬을 통째로 사서. 네.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미술관을 몇 개를 짓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오래된 폐가 같은 것들도 사가지고 그걸 리모델링을 해서 그래서 미술관으로 쓰고. 미술관으로 쓰고. 지금은 거의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성지처럼 돼 있어요. 아. 여기는 한 번은 꼭 가봐야 되는 대로. 네. 도시 재생과 이런 거에 거의 표본이죠. 문화를 이용한 도시 재생. 근데 이제 그걸 기획한 사람이 안도 다다오인데 그 사람이 여기에 이제 뭐 이우한 미술관도 짓고 이 건물도 하나 짓고 호텔도 짓고 그다음에 안도 미술관도 하나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 지중박물관은 진짜 또 감동적입니다. 이것도.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미술관 땅 네. 속에 있어요. 건물이 밖에서 안 보입니다. 아니 제가 아까부터 여쭤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네. 이 지금 이미지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이게 그 말하자면 이제 땅 위로 뭐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기초공사만 했을 때 찍은 사진인가? 제가 사실 그렇게 이제 본 거거든요. 아니고요. 예. 네. 아 바깥 그러니까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네. 그리고 땅 밑에다가 네. 미술관을 만들었다. 근데 실제로 공사 과정을 보면 자연을 다 훼손했죠. 그렇겠죠. 지으면서 이게- 건물 지은 다음에 흙을 다시 덮은 거거든요. 파고 뭐 자르내고 했겠죠. 네. 근데 어쨌든 그 언덕의 원래의 모습은 다시 복원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계획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일본 건축 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시퀀스로 하나하나씩 그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점점 알아나가는 거잖아요, 건물을. 네. 다양한 장면을 통해서. 이게 극치죠, 이 건물이. 아. 건물의 모양이 뭔지 몰라요. 그냥 안에 들어가서 그걸 탐험해야 돼. 개미굴 마냥. 그렇죠. 바깥에서 이건 이제 항공 사진이니까 네. 위에서 찍었으니까 프레임이 보이는데 그렇죠. 이게 현장에 가면 몰라요, 그냥. 어떤 모양인지. 그다음 내가 그렇죠. 몇 발자국 갔을 때 어떤 공간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예측 불가능한 그런 공간이에요. 기가 막히군요. 네. 저 기가 정말 막힙니다, 이것도 진짜. 이 건물 꼭 이미지라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아까부터요. 네. 이건 분명히 기초공사를 했던 그 뭐지? 막 이러면서 여기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기하학이 보이죠. 삼각형, 직사각형, 사각형, 네. 직각 사각형 네. 뭐 그런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쭉 있으면서 막 이렇게 방으로 돼 있고 그런 데 있다가 어느 공간에 딱 가면은 하늘이 삼각형으로 뚫려 있고 거기에 뭐 계단을 따라서 이렇게 가게 돼 있고 어디 또 방에 가면 막 있다가 어디 가다 사각형으로 뚫려 있고 막 그런 곳이에요. 얼핏 이 직사각형은 이렇게 봤을 때 또 여기서 이제 연식 나온다고 하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옛날에 저 마징가 제트 나오던 수영장처럼 생겼어요. 예.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그렇죠. 마징가 제트 나올 것 같은.
제가 어려서 그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 네. 기지가 수영장이 이렇게 쫙 물이 갈라지면서 거기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만화가도 정말 뭘 아는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네. 그거 지금 봐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그러니까. 있을까 싶을 대단한 정도로. 거예요. 네. 그거 보고서 지금 배트맨 영화에도 다 따다내서 다 그렇죠. 예. 흉내내서 물 갈라져서 나오고 그런 거지. 그러네요. 크리스토퍼 놀란 네. 것도 그렇고 그러네요. 그 다크 나이트 라이즈에서도 그 로빈이 갔을 때 물 밑에서 네. 건축물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게 오래된 문화부터 이렇게 온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딥한 상상력이 좀 있어요. 네. 그 부분이 가장 인상적입니다. 제가 그 작가님하고는 예전에 다른 자리에서 그 르코르비제의 현대 건축 네. 원칙을 이야기할 때 왜 그 옥상 지붕이 네. 옥상 공원이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네. 그것을 말하자면 이제 뭐 버드뷰라고 하죠. 이제 하늘에서 항공 사진을 찍으면 네. 그 건축물의 평면만큼 훼손된 자연을 옥상으로 끌어올려서 결국은 표면적상으로는 네. 네. 원상으로 복귀시켜준 형태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네.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사실은. 아. 예,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건축의 어떤 그 높은 차원의 철학이구나. 그렇죠. 인공 구조물을 짓되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려 네. 하는 최소한의 어떤 노력인데 이 건물을 봐도 사실은 그런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건축물을 땅에다 집어넣고 그 평면만큼 사라진 게 네. 아니라고 했지만 그 밑에 들어가면 하늘이라는 공간이 그 공간을 채워주고 있으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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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이건 놀라운 건축물이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자, 흥미로워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유현준 건축가님과 함께 작가님과 함께 2부 진행했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하기, 혼자 듣기 아까우시면 공유하기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아르테 출판사 클래식 클라우드와 함께하는 김태훈의 책보다 여행은 여러분의 성원으로 계속됩니다.